당신이 돈을 모으고 투자하려는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정체불명의 힘은 당신의 지식 부족도 운의 부재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내린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불안은 마치 독처럼 당신의 판단력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이성적인 사고를 흐리며 결국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돈을 파괴하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를 시장의 변동성이나 정보의 부족, 혹은 운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불안은 당신을 조급하게 만들고 냉정한 판단을 방해하며 결국 당신의 재정적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이야기는 단순히 투자 기법이나 재테크 노하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라는 감정의 정체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여 진정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불안이 어떻게 우리를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하게 만드는가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본능적으로 빠른 결과를 갈망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불안에 사로잡힌 투자자는 즉각적인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 사람들은 워렌 버핏과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수십 년간 실천해온 장기 투자의 지혜를 외면하게 됩니다. 대신 그들은 하루아침에 수십 %, 때로는 수백 %의 수익을 안겨준다는 화려한 광고에 현혹됩니다. 최신 테마주, 급등하는 암호화폐, 누군가의 성공담에 등장하는 마법 같은 투자처들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하루 만에 몇 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들이 마치 자신도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투자가 아닌 투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투기는 필연적으로 더 큰 불안을 낳습니다. 하루하루 주가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스마트폰 화면을 수시로 들여다보며 초조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수익에도 과도하게 흥분하고 작은 손실에도 과도하게 절망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몸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진정한 부자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돈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돈이 가진 복리 효과의 마법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리란 단순히 원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 복리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지지만 그 증가를 발휘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잡음으로 여기고 장기적인 성장 트렌드에 집중합니다. 마치 나무를 심고 몇십 년 후 우거진 숲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은 참을성 있게 자신의 자산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불안이 어떻게 공포라는 감정으로 발전하여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가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식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가치가 눈덩이처럼 줄어드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죠. 이런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빨리 팔아야 하는 건 아닐까? 이대로 계속 떨어지면 내 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면 더 이상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공포라는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여 결국 감정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바로 패닉 매도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손절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서둘러 처분합니다. 더 이상의 손실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공포에 사로잡혀 합리적인 판단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장은 항상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성장해왔습니다. 금융시장의 역사는 수많은 위기와 회복의 연속이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매번 이번엔 정말 끝이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며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인간의 창의력과 경제의 성장 동력이 일시적인 위기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이런 역사적 교훈을 깊이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포에 빠져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는 순간 오히려 그들은 절호의 기회로 인식합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는 워런 버핏의 유명한 격언이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부자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감정이 아닌 철저한 분석과 냉정한 판단에 기반하여 실행합니다.
그들에게는 시장의 공포와 욕심이 만들어내는 소음이 오히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불안의 파괴적인 작용은 바로 행동마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투자하기엔 너무 늦었을까?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면 고점에서 물리는 거 아냐? 혹시 곧 폭락이 오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에는 위험이 존재하고 모든 투자에는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자연스러운 우려가 불안이라는 감정과 결합하여 과도하게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계속 망설이게 되고 그 사이에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이며 그것도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동안 당신의 돈은 은행 계좌에서 조용히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매년 조금씩 당신의 구매력을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2에서 3% 정도를 기록해왔습니다. 이는 100만 원의 현금이 10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75만 원 정도의 구매력만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돈을 그저 저축만 하고 있다면 표면적으로는 원금이 보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손실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현대 경제에서는 자산 가격의 상승률이 일반적인 소득 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하지 않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서서히 뒤처지는 위험한 선택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재정적 성공을 방해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를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하게 만들어 진정한 부축적의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공포라는 강력한 감정으로 발전하여 가장 좋은 투자 기회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예 행동 자체를 마비시켜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변화할 때입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에 지배당하는 대신 그것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장의 작은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자산을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부는 외부 환경의 완벽한 조건이나 운 좋은 타이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 특히 불안이라는 감정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적인 힘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 힘을 기를 수 있다면 당신의 돈은 비로소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큰 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